직업별 뇌심혈관 질환 예방. 이번 시간에는 뇌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의 예방 전략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뇌심혈관 질환의 종류, 증상,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뇌심혈관 질환. 뇌심혈관은 뇌 속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졸중, 중풍으로 불리고 있으며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실질 내 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의 뇌출혈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동맥인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관상동맥의 부분적 막힘으로 발생하는 협심증과 관상동맥의 완전 협착으로 심장 근육의 괴사를 유발하는 심근경색이 대표적 질병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는 동맥경화성 질환과 뇌출혈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클릭해보세요. 뇌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막혀서 발생됩니다. 발생 원인은 뇌동맥 자체의 죽상경화가 발생해서 막히는 경우와 죽상경화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신마비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대개 뇌동맥 중 큰 혈관에서 발생합니다. 심장질환이 있으면서 심장에서 유래한 혈전 등이 뇌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적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됩니다. 아주 작은 부위의 경색이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것을 열공성 경색이라 하는데 대개 순수 운동마비, 순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일과성 허혈성 발작은 24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말하고 현운, 복시구음장애, 연하곤란, 시야장애, 실조증 등과 같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질환에 의해 발생하거나 죽상경화가 진행된 후 혈류장애로 인한 일시적 폐색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재발하거나 중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크게 뇌실질 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저핵, 시상, 뇌교 등의 부위에서 출혈이 주로 발생하며 고혈압을 오래 앓은 경우가 아니면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흡연자이면서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특히 잘 발생합니다. 뇌출혈은 흥분, 정신적 긴장, 경무, 과로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동맥류 파열이나 동정맥 기형에 의한 것입니다.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대부분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의식장애, 반신마비, 경부광직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뇌혈관 질환은 사지의 감각 이상 및 마비의 증상을 보이며 보통 편측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장애 또는 어지러움, 언어 또는 시각장애, 경련, 두통 등이 포함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응급처치는 환자를 안정시키며 마비된 부분이 손상받지 않도록 환자 수송에 주의해야 하고 기도 유지와 호흡 처치를 계속 시행해야 하며 환자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의식장애가 있더라도 주위에서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치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막힌 뇌혈관의 혈류를 개선하여 손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뇌출혈은 가급적 빨리 수술하는 것이 최선이며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경우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종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3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뇌혈관에 직접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급성기 뇌경색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뇌졸중의 재방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표면에 존재하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병을 관상동맥 질환 또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라 하는 것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더 이상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심장 운동의 증가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데 비해 관상동맥이 협착으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 느끼게 되는데, 육체적 운동량이 증가하거나 스트레스로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경우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갔을 때 혈관의 수축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히는 경우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마다 흉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고 하고,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순간적으로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여 불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데 주로 흉골 하부의 통증 운동과 무관하며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된 전신 허약감, 오심 및 발한, 호흡곤란, 부정맥 및 실신, 맥박수의 증가 및 혈압의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쥐어짜는 듯한 흉통, 목이나 왼쪽 팔, 왼쪽 어깨로 전이되는 방사통, 육체적 활동,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추위나 더위, 과중한 식사, 흡연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응급처치를 할 때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환자의 자세를 반쯤 뒤로 눕힌 상태로 취하고 안면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합니다. 환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의 의복을 느슨하게 한 다음 심장마비가 발생 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환자를 이송합니다. 협심증은 자신의 통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에 의하여 처방된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처방된 약들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산소를 공급하고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취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치료에는 약물요법, 수술요법,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등이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근경색증 초기에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고, 급성이 아닌 경우 관상동맥 질환의 관리에는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스피린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술요법은 풍선 확장술은 풍선을 이용한 시술로 혈관에 수축된 동맥경화 덩어리를 풍선이 확장함에 따라 혈관벽에 밀어붙여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동맥경화 덩어리를 잘라내거나 갈아 없애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스텐트라 불리우는 금속성의 망을 삽입하여 혈관의 개통 상태를 개선합니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은 막힌 심장의 아래 부위로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 혈류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다리나 가슴에 있는 다른 혈관을 주로 이용하여 막힌 혈관 아래 부위의 대동맥 사이를 연결시켜줍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 예방 전략.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병, 나이, 흡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에는 흡연, 지질 이상,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에스트로겐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들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관상동맥 질환과 강력한 관계 있고 산화물을 증가시킵니다. HDL 콜레스테롤의 심장보호 효과를 감소시켜서 일산화탄소, 니코틴과 함께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동맥경화증 발생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하는데 이는 LDL 콜레스테롤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축기 및 확장기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혈압이 높을수록 그 위험은 큽니다.
당뇨병은 관상동맥 질환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남자에게는 2, 3배, 여자에게는 3에서 5배 정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관상동맥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한 기전으로는 HDL의 감소, 중성지방과 LDL의 증가, 리포프로테인의 증가, 지단백 산화의 증가, 섬유소원의 증가, 혈소판 응집의 증가, 고인슐린 혈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대체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중증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위험이 감소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근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심근의 효율을 높이며 심근의 전기적인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비만은 관상동맥 질환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는 비만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에 의해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폐경전의 여성에게는 비교적 드물며 여성이 55세를 넘으면 관상동맥 질환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조기에 폐경이 온 경우에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직업별 뇌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